단 하룻밤의 경험이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공항을 점검해온 까다로운 영국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이 인천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평소 차갑고 냉정했던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간 전 세계를 다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녀가 공식 보고서에 남긴 의미심장한 한 문장이 항공업계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철벽 같던 전문가의 마음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녀가 마주한 진실, 그리고 한국만이 가진 특별함의 비밀, 하룻밤 한국, 평생의 기억,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어 리처드슨입니다. ICAO 소속 국제항공안전감독관이죠. 런던에 있는 제 사무실 책상에 새 미션 브리핑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안전 모니터링, 2박 3일 일정이었어요. 한국이라 파일을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이번이 세 번째였죠. 싱가포르와 일본은 인상적이었지만 솔직히 이런 임무는 이제 식상했어요. 세계 50개국 이상의 공항을 점검해온 저에게 한국은 그저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그냥 중간 기착지일 뿐이지. 동료 마틴에게 말했죠. 들어가서 체크하고 나오면 돼. 크게 다를 건 없을 거야. 제 캐리어에는 공항 시스템 점검표와 항공 안전 매뉴얼만 챙겼습니다. 한국 가이드북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저 업무차 방문할 뿐이니까요. 한국어 인사말 하나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영어로 다 통할 테니까요.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 관련 영상은 건너뛰고 다음 목적지인 시드니 파일을 검토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 또 하나의 공항, 또 하나의 보고서. 저는 매일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서 자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죠. 공항은 마치 거대한 기계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이런 여행을 부러워하지만 제게는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이 보였어요. 결국 비행기는 비행기고 활주로는 활주로잖아요. 비행 중에 인천공항 자료를 훑습니다. 매년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상위권, 기술 인프라 우수, 자동화 시스템 도입 선도적, 냉정하게 평가하면 좋은 점수를 받겠지만 특별한 감흥은 없었어요. 기술적 우수함은 이제 당연한 것이니까요. 인천 도착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서해안과 도시의 불빛들, 저기가 한국이구나 생각했지만 특별한 기대감은 없었어요. 그저 또 하나의 임무지였으니까요. 내일부터 시작될 점검 체크리스트 A부터 G까지. 그리고 떠나면 그만. 세계 각국의 공항들이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죠. 착륙 준비를 하며 생각했어요. 그냥 일일 뿐이야. 감정은 필요 없어. 전문가로서의 냉철함이 제 무기였으니까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도 정작 어느 나라도 제 마음에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곳은 그저 지나가는 경유지였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점검 계획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밤에 인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예상과 달리 첫 인상은 강렬했습니다. 로비의 높은 천장과 자연광이 어우러진 개방감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봤죠. 디자인이 아름답긴 하네.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지켜보며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약 18분 만에 첫 가방이 벨트 위에 올라왔죠.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제 메모장에 수화물 처리 효율성 상위 10%이라고 적었어요. 그때였습니다. AI 안내 로봇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죠. 영어 발음이 깔끔했어요. 저는 감사하다며 호텔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물었습니다. 로봇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고 심지어 날씨까지 알려줬어요. 기술적 구현이 인상적이군. 하지만 정말 놀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청소 중이던 노년의 여성 노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그분에게 허리를 살짝 숙이며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했죠.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순간 멈춰 서버렸습니다.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청소부를 그냥 지나치는 게 일반적이었죠. 심지어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 화장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직업과 관계없이 존중하는 문화. 혼란스러웠어요. 수십 개국을 방문했지만 이런 작은 예의에 감동받은 건 처음이었죠. 입국장으로 향하며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음료를 쏟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서로 휴지를 건네며 도와주고 있었어요. 아이 엄마는 당황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미소로 괜찮다고 안심시켰죠. 이게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보통 공항은 각자 자기 일에만 바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있었죠. 체크리스트에는 없는 항목이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도 놀랐습니다.
직원이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며 환영했어요. 리처드슨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그냥 스탬프만 찍고 끝나는데 말이죠. 공항 로비를 지나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질서가 아니야. 다른 공항들은 효율성을 위해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행동에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택시 승강장에서 줄을 서는 동안 택시 안내원이 외국인들에게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우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이 공항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구나. 처음으로 체크리스트 밖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미소, 작은 친절, 서로를 향한 존중, 이런 것들은 어떤 매뉴얼에도 없는 것이었죠. 차창 밖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공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첫인상치고는 나쁘지 않군.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이었어요. 보통 공항은 그저 지나치는 곳일 뿐이었는데 인천공항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택시는 서울 중심부의 스마트 호텔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외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상징하는 듯했죠. 로비에 들어서자 미니멀한 디자인과 세련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셉션 데스크로 향했어요.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리처드슨 씨, 환영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오시느라 피곤하셨겠네요. 영어 발음이 깔끔했고 놀랍게도 제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죠.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체크인 예정인 손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있었어요. 항공안전 전문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전 세계 호텔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세심한 환영은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그저 여권을 확인하고 키카드만 건네는데 말이죠.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객실로 안내받는 동안 직원은 호텔 시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태블릿으로 조명과 온도, 커튼까지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음성으로도 가능하다니 저는 기술에 익숙한 편이었지만 이런 통합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객실의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직원은 태블릿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죠. 화면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걸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태블릿을 집어들었어요. 놀랍게도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손님을 위한 세심한 배려구나. 혹시 더 필요한 것 있으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제 대답에 직원은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혼자 남자 객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옆에는 웰컴 카드와 함께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전통 차와 간식이었죠. 카드에는 손글씨로 편안한 휴식 되세요. 리처드슨 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정성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태블릿으로 커튼을 열어보았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커튼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갑자기 이곳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호텔에서는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었는데 이곳은 달랐어. 욕실에 들어가 보니 첨단 기능의 변기와 샤워부스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울은 안개가 서리지 않는 특수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사용자를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듯했죠. 침대에 누워 태블릿으로 조명을 조절해 보았습니다. 따뜻한 모드를 선택하자 방 안이 포근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영국의 스마트 호텔들도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무언가 달랐어요. 기술이 단순히 효율이 아니라 감성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기능이 고객의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는 듯했어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가해온 많은 시스템들은 기능적 우수함만 따졌죠. 하지만 여기 한국의 시스템은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개념이 녹아 있었어요. 이건 제 체크리스트에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공항 점검이라는 임무를 넘어 이 도시와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어요. 체크리스트를 잠시 내려두고 그저 여행자로서 이 순간을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공식 일정이 시작되겠지만 오늘 밤은 그저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넌 대체 어떤 나라니?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오후부터였으니 몇 시간은 자유시간이었어요. 세계 어디를 가든 아침 산책은 제 습관이었죠. 그 도시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호텔을 나서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 섞여 걸었죠. 첫 관찰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두르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큰 교차로에 도착했어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자 모든 사람이 멈췄습니다. 놀라운 건 차가 없어도 아무도 건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죠. 규칙을 잘 지키는 문화인가 보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보다 더 깊은 뭔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신호가 바뀌기 직전 노인 한 분이 건너려고 하셨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그분은 천천히 걸으셨어요.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며 그분을 배려했습니다. 차들도 인내심 있게 기다렸죠.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였죠.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작은 공원이 나왔어요.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 요가를 하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한 벤치에는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앉아 있었죠. 그때 우연히 목격한 장면. 수업 자료가 바람에 날아간 듯한 여학생이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청년이 즉시 일어나 종이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조깅하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도왔죠. 놀라운 건 아무도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저 당연한 듯이 돕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영국보다도 더 성숙한 시민 문화인가? 저는 충격받았어요. 문명국이라 자부하는 영국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었으니까요. 카페를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계산할 때 카드를 꺼내려는데 제 앞에 있던 손님이 "입은 것도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당황해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영어로 대답했어요. "외국에서 오셨네요.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미소에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은 짧게 인사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제게 이름도 알리지 않았죠. 커피를 들고 창가에 앉았어요. 제 체크리스트에는 없는 항목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무가 아닌 습관이 된 시민적 존중, 법이나 규칙이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베푸는 배려, 이런 건 어떤 매뉴얼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바쁜 서울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가 보였어요. 차를 양보하는 운전자, 문을 잡아주는 행인, 길을 알려주는 시민.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계 수십 개 도시를 다녔지만 서울은 달랐어.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효율보다 중요했죠. 그건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치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공항 시스템을 점검하러 왔는데 오히려 사회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있었죠. 그것도 체크리스트 없이 말이에요. 오후 일정을 마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점검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공항 시스템보다 그 안의 사람들이 더 궁금했죠.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근처 삼겹살 식당을 찾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꼭 가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업무상 식사는 보통 호텔 레스토랑에서 해결했으니까요. 식당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숯불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낯설었지만 왠지 즐거웠죠. "혼자 오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메뉴판을 보니 영어 설명이 있었지만 여전히 난감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처음이신가요? 삼겹살 세트가 좋을 것 같아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그대로 주문했어요. 곧 테이블에 각종 반찬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상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고기가 등장했어요. 직원이 숯불 위에 고기를 올려놓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어떻게 먹는지 모르시겠죠? 깜짝 놀라 옆을 보니 옆 테이블의 중년 남성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고기가 익으면 상추에 쌈장을 바르고 고기를 올린 다음 마늘과 함께 싸서 먹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테이블로 와서 직접 고기를 뒤집어 주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외국인 친구들이 처음 왔을 때 항상 이렇게 알려줘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도움이 고마웠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이런 상황이 불편했겠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고기가 익자 그분은 상추에 쌈을 싸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한 입에 드세요. 맛있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고기의 풍미와 쌈장의 달콤함, 상추의 신선함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그분은 기쁜 듯 웃었어요. "이제 소주 한 잔 해볼까요?" 테이블에 소주를 따르며 말했죠. 한국에서는 술을 따를 때 예의가 있어요. 두 손으로 병을 들고 상대방 잔에 따라드리는 거죠.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나니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박민호라고 소개했어요. 국제무역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죠. "한국 음식 문화는 함께 나눔이에요." 박민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여럿이 나눠 먹는 문화죠. 그래서 더 풍성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서구의 식사는 종종 각자의 접시였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하나의 큰 접시에서 함께 나누는 문화.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공동체 경험이었죠. 박민호 씨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에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일상에서 식사는 그저 영양 섭취일 뿐이었어요. 특히 출장 중에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여기서는 식탁이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윗사람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다른 사람들도 식사를 시작해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따를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잔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따르죠. 이런 예절들이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어요. 마치 무언의 대화 같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죠. 서양에서는 이런 식사 예절이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 씨는 미소 지었어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오늘 하루 본 모든 장면들이 떠올랐어. 공항에서 청소부에게 인사하던 승객, 노인을 배려하던 행인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연스레 돕던 시민들. 그것은 규칙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박 씨는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내겠다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이니까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그때 내세요. 헤어지기 전 박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더 많은 곳을 안내해 드릴게요. 식당을 나오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친절한 현지인.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호텔로 걸어가는 길. 오늘 경험한 한국식 접객 예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환대였죠. 손님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귀한 존재로 대하는 문화. 그 속에는 깊은 공감의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의 고객 서비스 평가 항목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인천공항 방문에 앞서 몇 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직원에게 근처 관광지를 물었어요. 그는 종이에 지도를 그려주며 명동이라는 곳을 추천했습니다. 쇼핑도 하고 길거리 음식도 드셔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특히 떡볶이는 꼭 드셔보세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는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화려한 간판들, 다양한 상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 냄새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길거리 음식 노점상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멈춰서서 빨간 음식을 지켜봤습니다. 떡볶이라는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었어요. 한 개 주세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노점 아주머니가 웃으며 종이컵에 떡볶이를 담아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순간 입 안에 화염이 폭발했어요. 매운맛이 혀를 강타했죠. 핫, 핫. 영어로 외치며 물을 찾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눈물이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게 느껴졌죠. 노점 아주머니가 뭔가를 알아채고 얼른 우유팩과 하얀 무 조각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덜 매워요. 라고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몸짓으로 먹으라는 의미였죠. 우유를 마시고 물을 씹자 신기하게도 매운맛이 가라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웃으시며 제게 엄지를 치켜 세우셨어요. 저도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외국인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운 음식에 깜짝 놀라고 친절한 현지인의 도움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웃고 있었죠. 괜찮아요? 옆에 있던 한국인 여성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매워서 놀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웃었어요. 한국 음식은 처음이세요? 조심해야 해요. 우리 음식은 맵지만 맛있거든요.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이었어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했죠. 제 직업에 대해 말하자 흥미로워했습니다. 세계 여러 공항을 다니시는군요. 인천공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 씨가 물었어요. 기술적으로는 훌륭해요. 하지만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소연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정이에요. 정이요? 생소한 단어였어요.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사람 간의 따뜻한 유대감, 정서적 연결, 배려하는 마음, 소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문화의 핵심이죠. 그 순간 이해됐습니다. 공항에서 본 작은 배려들, 호텔 직원의 세심한 환대, 식당에서 만난 박 씨의 친절, 그리고 지금 이 노점 아주머니의 우유와 단무지까지. 그것은 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행동들이었어요. 이게 한국의 정이라는 건가요?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운 떡볶이 때문만은 아니었죠. 소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처음 만난 사람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죠. 그날 오후
명동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소연 씨가 안전한 것들을 추천해 주었어요. 호떡의 달콤함, 어묵의 따스함, 김밥의 담백함까지. 그녀와 대화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헤어질 때 소연 씨가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한국 전통 책갈피였죠. 한국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어요. 떡볶이 노점상 아주머니의 우유 한 팩, 소연 씨의 작은 선물. 그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진정한 환대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작은 상인의 친절이 한 나라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항공 안전 전문가지만 오늘은 그저 한 명의 여행자로서 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어떤 공식 보고서보다 강력했어요. 호텔에 도착해 내일의 업무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평가할 때 단순히 시스템만 볼 수는 없겠다고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봐야 했죠. 공항 점검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며 지난 이틀간의 경험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직원들이 제 출입증을 확인하며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첫날과 달리 이제는 그들의 친절함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진정성에 감사함을 느꼈죠. 통제실부터 수화물 처리 시스템, 비상 대응 프로토콜까지 모든 부분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너머를 보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공항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관제탑 직원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10년 넘게 인천공항에서 일했다고 했죠. 무엇이 인천공항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항상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며 일하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방문한 많은 공항들은 규정과 절차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중심이었죠. 오후에는 공용구역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첫날 봤던 그 화장실을 다시 방문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같은 청소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셨어요. 어제 와주신 분 맞죠? 한국어로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는 전해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멈춰섰어요.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에서 아주머니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만남 후에요. 네, 맞아요. 영어로 대답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이 거대한 공항이 갑자기 작고 친근한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진짜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첨단 시스템, 효율적인 프로세스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연결이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완벽한 수치와 데이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안전 지표 효율성 평가, 시스템 분석.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건 바로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공항의 큰 창을 통해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노력이었어요.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몰랐어요. 단지 이 순간, 이 공간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경험했다는 느낌이 들었죠. 공항은 더 이상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연결망으로 느껴졌습니다. 출국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쳤어요. 제 보고서에는 기술적 우수성 A, 효율성 A, 안전성 A 같은 평가가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었어요. 인간미 A. 떠나기 전 노트북을 열고 공식 보고서 외에 개인적인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모든 시스템은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반영한다. 셔틀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출국하는 승객들, 환영하는 가족들, 근무 중인 직원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면세점 구역을 지나가는데 한 기념품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진열대에 놓인 한국 전통 문양 열쇠고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열쇠고리 주세요. 점원에게 말했어요. 손에 든 열쇠고리를 바라봤습니다. 태극 문양과 단청 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죠. 이전에는 그저 관광객 트랩으로 여겼을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새겨진 경험의 상징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지난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그저 중간 기착지였던 곳이 이렇게 특별해졌을까?
그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것들 때문이었죠. 게이트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한국인 가족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모습이 보였죠. 딸아이는 곧바로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정이었죠. 비행기에 탑승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활주로를 바라보니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공항에서 마주친 청소부 아주머니의 미소, 호텔 직원의 세심한 배려, 삼겹살집에서 만난 박 씨의 친절,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의 우유, 소연 씨의 작은 선물, 모두가 정으로 연결된 순간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인천공항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떠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남겨두고 간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를 가지고 간다는 것도요. 노트북을 꺼내 공식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교통 허브를 넘어 한국 문화와 정신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기술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가치다. 그리고 개인 다이어리를 여러 손으로 적었어요.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닌 사람의 나라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오고 싶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한국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욱 선명해졌어요. 향후 일정을 확인하니 3개월 후에 아시아 지역 재방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업무였지만 이제는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열쇠고리를 꺼내 창가에 비춰보았습니다. 태극 문양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계 50개국을 다녔지만 이제야 진정한 여행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승무원이 음료를 제공하러 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한국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방문한 나라예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많은 나라를 지나쳤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한국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구름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떤 나라는 지도 위 좌표일 뿐이지만 어떤 나라는 마음속에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의 첫 번째 목적지였어요. 다음 임무를 위한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시드니 공항 점검. 예전 같았으면 그저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였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이제 시스템 너머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귀국 후 동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생각해봤습니다. 인천공항의 첨단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아니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청소부 아주머니의 미소, 길거리 떡볶이 아주머니의 우유, 그리고 낯선 이에게도 베푸는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요. 비행기는 런던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단 3일이었지만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한 나라를 진정으로 경험했으니까요. 태극 문양 열쇠고리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리고 다음번에는 체크리스트가 아닌 열린 마음으로 경험하겠다는 약속이었죠. 어떤 나라는 지도 위 좌표일 뿐이지만 어떤 나라는 마음속에 남는다. 한국은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지였다.